삼성전자 급등. 그건 서막입니다. 진짜 본편은 따로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QLD, TQQQ가 올라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늙어서도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한방, 단타, 테마, 급등주, 코인, 그런 것에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게임이 꼬입니다. 가격을 맞추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누가 내일 가격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맞추려고 하면 결국 감정이 돈을 지배합니다. 오르면 기분 좋아서 팔고 내리면 무서워서 던지고 그 반복이 습관이 되면 계좌는 늘 제자리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방식은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좋은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서 내려오는 날도 견디고 올라가는 날도 견디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복리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치트키입니다. 그래서 QLD, TQQQ 같은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스닥백의 방향성과 시간을 한 번 더 강하게 쥐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흔들림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단타로 잡으면 바로 계좌가 찢어집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모으고 규칙으로 들고 가면 시간의 가속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급등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좋은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는 한국 시장 전체의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연금 자금의 이동입니다. 아직도 주식이 무섭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이런 곳에 돈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10년, 20년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꾸준히 시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건 유행이 아니라 체질이 됩니다. 호황은 하루에 오지 않고 체질로 옵니다. 환율 얘기도 똑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IMF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처럼 외환이 바닥나고 기업이 줄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업 체력이 다릅니다. 현금도 많고 돈도 법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합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쉽게 삽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건 상대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면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환율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AI입니다. 사람들은 버블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버블은 뭘까요? 돈은 못 벌면서 기대만으로 주가같이 솟는 겁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는 특정 업종 하나의 붐이 아닙니다. 기업이 돈 버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고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고객을 더 빠르게 잡습니다. 결국 현금 흐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두의 테마가 아니라 10년짜리 산업 변화입니다. 그래서 QLD, TQQQ가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겁니다. 나스닥백에는 그 변화의 중심 기업들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QLD, TQQQ를 기술로 접근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몇 퍼센트 오르면 팔지, 어디서 손절할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이 지배합니다. QLD, TQQQ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으로 다뤄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잘 쓰면 시간을 빨리 벌어주고 못 쓰면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백을 사고 비싼 차를 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일까요? 기쁨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잠깐의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기쁨은 다릅니다. 내가 산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옵니다. 배당이 들어오고 기업이 성장하고 내 계좌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움직이는 걸 볼 때 옵니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소비의 자극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프레임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가격 맞추기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시간을 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AI와 자동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깔리는 인덱스의 힘입니다. 그래서 QLD, TQQQ가 방향에 연결됩니다.
나스닥100은 그 방향의 압축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는 대형주가 끌어올렸는데 아래쪽에는 아직 못 오른 기업들이 많습니다. 재무제표는 멀쩡한데 관심이 없어서 눌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재평가되면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판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간을 버티는 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버티는 사람은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뉴스에 휘둘립니다. 루틴이 있으면 흔들려도 할 일을 합니다. 루틴이 없으면 흔들릴 때마다 결정을 바꿉니다. 그 차이가 5년 뒤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만 바꾸시면 됩니다. 1.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십시오.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분리하십시오. 돈이 섞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월급날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십시오.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사십시오. 3. 코어와 터보를 나누십시오. 코어는 장기 인덱스, 터보는 QLD나 TQQQ처럼 가속장치입니다. 4. 터보는 규칙이 생명입니다. 비중을 과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비중이 커질수록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5. 분기마다 한 번만 점검하십시오. 매일 보면 흔들립니다. 매일 보면 결심이 아니라 반응이 됩니다. 여기서 코어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어는 가장 단순한 게 좋습니다. 지수 ETF입니다. 한국이면 한국지수, 미국이면 미국지수, 그리고 성장축이면 나스닥 쪽입니다. 그리고 터보가 QLD, TQQQ입니다. 이건 코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코어를 더 강하게 타고 가고 싶을 때 쓰는 엔진입니다. 이제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금 사면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다는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3일 3주 기준이면 늘 늦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기준이면 대부분의 날은 시작점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쪼개서 들어가면 늦음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장은 타이밍이 아니라 기간으로 이깁니다. 두 번째 질문, 환율이 너무 높은데 미국 ETF 사도 되나요? 환율도 타이밍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환율도 가격입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달러를 언제 가장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달러 자산을 얼마나 오래 굴리느냐입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방향이 강한 자산은 환율 한두 번의 출렁임보다 기간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물론 단기에는 환율이 수익률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쪼개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환율이든 지수든 변동성이 한 번에니다. 세 번째 질문, 폭락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폭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폭락이 오면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산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공포에 판다. QLD, TQQQ는 특히 폭락에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떨어지면 무엇을 할지, 오르면 무엇을 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매달 정해진 날은 무조건 산다. 2. 큰 하락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금액을 미리 정한다. 3. 회복 구간에서는 비중이 커지면 일부를 코어로 옮긴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이벤트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 한국이냐, 미국이냐, 어디가 더 낫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구조입니다. 한국은 싸게 거래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지배구조 변화가 붙으면 재평가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성장 엔진이 강하고 AI 핵심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가져가되 역할을 나누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국은 재평가 구간을 먹는 자산, 미국은 메가트렌드를 먹는 자산, 그리고 그 메가트렌드를 더 강하게 쥐고 싶은 사람이 QLD, TQQQ를 씁니다. 다섯 번째 질문, 종목을 찍어야 빨리 부자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방을 바라보는 순간 확률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 게임은 대부분 지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항상 늦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TF가 강합니다. 특히 바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고 정보도 늦고 감정도 흔들리는데 종목을 찍으려는 순간 리스크가 폭발합니다. 인덱스는 내가 못 보는 걸 대신 봅니다. 내가 못 고르는 걸 대신 담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큰 투자 원금은 월급이 아니라 사교육비와 보여주기 소비입니다. 매달 몇백만 원을 학원에 쓰면서도 아이 계좌에 ETF를 사주는 건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쌓이는 것에 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그 아이는 미래의 선택지를 삽니다.
취업을 안 해도 되는 자유, 창업을 해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자유.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AI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점수 경쟁은 결국 상위 몇 %만 남습니다. 반면 자본은 작은 습관으로도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돈의 습관도 같이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빚 얘기도 해야 합니다. 빚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산을 사기 위한 빚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소비를 위한 빚은 족쇄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빚과 비슷합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도구, 목적이 흐리면 족쇄입니다. QLD, TQQQ를 들고 잠을 못 자는 상태라면 그건 이미 비중이 과한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손실이 아니라 잠이 깨는 겁니다. 잠이 깨면 원칙이 깨집니다. 연령대 이야기도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는 시간이 무기입니다. 변동성을 견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60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변동성에 맞을 때 회복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낮추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특히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다룰 여지가 생기고 시간이 적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급등은 서막입니다. 그 다음 장은 연금과 자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 위에 AI 메가트렌드가 깔립니다. 그 메가트렌드를 가장 압축해서 사는 방법이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를 더 강하게 쥐는 도구가 QLD, TQQQ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기술로 쓰면 망하고 습관으로 쓰면 강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딱 한 장만 만드시면 됩니다. 내 돈의 규칙 한 장입니다. 1. 나는 매달 언제 얼마를 살 것인가? 2. 나는 크게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3. 나는 크게 올라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줄만 정해도 내일 뉴스가 뭐가 나오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투자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문장으로 굳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5년 뒤에 말이 바뀝니다. 그때도 안 하면 또 5년 뒤에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때 시작 안 했지?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제대로 다루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